자, 오늘은 저희가 컨텐츠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요즘에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컨텐츠 망 사용료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요즘에 뭐 뉴스나 뭐 신문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컨텐츠 망 사용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슈가 좀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영상에서 뭐 정책이 어떻고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컨텐츠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컨텐츠 망 사용료가 뭔지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해하시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요즘에 얘기하는 컨텐츠 이 망 사용료가 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서버 운영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버 운영 비용도 있고 여기 서버 운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비용들이 있는데, 이걸 통틀어 가지고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컨텐츠 망 사용료다 이렇게 이제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오려고 하면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클라이언트 쪽에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이제 저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유튜브 서버에 접속을 해가지고 유튜브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을 데이터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내가 이제 재생을 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통신이 이루어지는데, 이 통신이 될 때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특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속도를 결정하는 게 데이터의 이동 거리에 따라서 속도가 결정이 됩니다. 데이터 이동 거리가 길면 길수록 속도가 느려지고, 데이터 이동 거리가 짧아지면은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죠. 저희가 실제로 그 뭐 콘서트라든지 이렇게 인기 있는 거 이제 예매하거나 이런 예매 전쟁을 할 때 이제 집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예매할 수 있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매하는 회사 서버 근처에 뭐 PC방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예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왜 그렇게 하느냐면은 이 데이터 이동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초 만에 마감되는 어떤 그 콘서트가 있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서버가 서울에 있으면은 내가 부산에서 접속하는 것보다는 서울에서 접속하는 게 훨씬 빨리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 이동 거리를 줄이는 게 이 속도를 빨리 하는 그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통신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통신망을 거쳐 가지고 서버에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 서버에 접속하려면은 어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통신사 아니면 뭐 인터넷선 이런 통신망을 거쳐 가지고 네이버 서버로 접속을 하고, 통신망을 거친 다음에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이런 데 이제 접속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이 서버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서버가 있고, 뭐 네이버든 카카오든 뭐 국내에서 운영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서버가 국내에 있단 말입니다. 내가 국내에서 접속을 하게 되면 당연히 국내에 있는 서버는 데이터 이동 거리가 짧으니까 빠르게 접속이 가능할 것이고,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신망을 거쳐서 해외에 있는 서버로 접속을 하게 되면 굉장히 통신이 느려질 겁니다. 그러면 페이스북이 느리고 유튜브가 느리고 넷플릭스가 느리니까 실질적으로는 거의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느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해외에 있는 서버의 원본을 컨텐츠를 복사를 해가지고 국내에 뭐 어떤 통신사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서버를 만들어 가지고 캐시 서버라는 것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복사가 돼 가지고 캐시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서버는 국내에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사용자는 원본 서버에 접속하는 게 아니고 캐시 서버에 접속을 해가지고 통신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국내 서버에서 우리가 컨텐츠를 제공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복사되는 캐시 서버에 우리가 접속하는 것이고, 해외의 서버에 접속해서 통신하는 것하고 완전히 똑같은 사용자 경험이 가능하고 속도는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서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장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버를 운영하려고 하면 돈이 듭니다. 그래서 뭐 서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도 있어야 되고, 그 서버를 보관할 수 있는 어떤 공간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다양한 서버 운영비가 드는데, 페이스북에서 이제 국내 어떤 통신사에다가, 자, 너희들이 우리 페이스북 서버에 있는 컨텐츠 복사하는 캐시 서버를 운영을 해줘. 대신에 그 운영비를 우리가 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 운영비를 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국내 통신사에서는 그 서버 운영에 대한 비용을 페이스북에서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캐시 서버를 운영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러면 사용자는 페이스북을 이용을 할 때 굉장히 쾌적하고 빠르게 페이스북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접속했을 때 캐시 서버가 없다고 했을 때에는 너무 느려가지고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이용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페이스북 사용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뭐 SNS로 넘어가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캐시 서버 운영비를 내면서도 캐시 서버를 운영해줘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문제가 뭐냐면 네이버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어떤 그 회사들은 통신사에다가 서버 운영비를 주는데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서버 운영비를 안 내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말이 이제 역차별이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실 조금 잘못된 게 컨텐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영상 위주의 컨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버 운영비를 안 내도 통신사가 아쉬운 입장이고요. 그리고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캐시 서버를 하면서 서버 운영비를 내지 않으면은 사용자들이 이탈을 해버리니까 할 수 없이 서버 운영비를 내고 있는 것이지, 뭐 이제 자선 사업가여 가지고 돈을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업은 이익 창출하는 게 최대 목적인데, 컨텐츠 종류에 따라 가지고 유튜브나 넷플릭스는 영상 컨텐츠이기 때문에 유튜브, 넷플릭스 외에 영상을 다룰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SNS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것이고, 뭐 네이버나 페이스북이나 뭐 카카오든 이런 쪽에서는 영상 아닌 일반 뭐 텍스트 컨텐츠, 뭐 사진 컨텐츠기 때문에 서버 운영비를 내면서도 캐시 서버를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뭐 국내 회사에서는 돈을 받고 해외 회사에서는 돈을 안 받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나 넷플릭스는 왜 서버 운영비를 안 내더라도 캐시 서버를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유튜브나 넷플릭스는 영상으로 컨텐츠를 제공을 하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떤 통신망을 거쳐 가지고 유튜브나 넷플릭스에 접속해서 영상을 이제 소비를 하게 되면은 이 영상이라고 하는 컨텐츠 자체는 용량이 크고 데이터가 많이 들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사용량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렴한 요금제로는 이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마음껏 우리가 즐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3G에서 유튜브 하는 것하고 그리고 LTE로 유튜브 하는 것은 영상을 불러오는 속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이 유튜브 하는 게 너무 느리니까 3G에서 LTE로 이동하고 저렴한 요금제에서 뭐 무제한 요금제로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요금제를 많이 올리게 됩니다. 소비자들이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하기 위해서 올리는 것이거든요. 올리게 되면은 이 데이터 요금제를 많이 제공하는 조건으로 통신사에서는 더 비싼 요금제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익을 이미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때문에 통신사에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측으로부터 별도의 서버 운영비를 안 받더라도 우리가 이제 캐시 서버만 운영해주면 사용자들이 알아서 요금제를 올려버린단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이익을 보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어떤 통신사에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측으로부터 서버 운영비를 거기서 안 내니까 그러면 우리는 캐시 서버 니들 거 운영 안 해주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캐시 서버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해외에 있는 서버로 바로 접속을 해야 돼가지고 통신이 상당히 느려집니다. 그러면 이제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이제 쾌적하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없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통신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2개나 3개 정도 있단 말이에요. A 통신사는 캐시 서버가 없어가지고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이용하는 게 느리고, B 통신사는 캐시 서버를 둬가지고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이용하는 게 빠르다. 이렇게 되면요, 사람들이 A 통신사 이용하는 사람들이 B 통신사로 이동해 버립니다. 그래서 고객이 이탈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할 수 없이 A 통신사도 어쩔 수 없이 캐시 서버를 운영하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이제 커넥션을 둬가지고 B 통신사는 이미 캐시 서버가 있으니까 A 통신사 입장에서 유튜브나 넷플릭스에서 바로 캐시 서버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B 통신사에 있는 캐시 서버를 또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쪽에 캐시 서버를 두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이제 비용을 줘야 되죠. 이제 캐시 서버 사용하는 비용을 어느 정도 내고 가지고 오면은 이제 둘 다 빠르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B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이동이 한 단계밖에 없으니까 상당히 빠르고,
A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한 단계를 더 거쳐가지고 이중으로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에 접속하는 것보다는 빠르지만 B 통신사를 이용하는 사람보다는 느립니다. 이렇게 되면 또 어차피 고객이 또 이탈해버립니다. 왜냐면 그만큼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차피 고객이 이탈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나 페이스북이 통신사에 제공하는 서버 운영비, 이걸 지금 이제 컨텐츠 망 사용료라고 뭉뚱그려 가지고 부르고 있는 건데, 통신사 입장에서는 페이스북의 캐시 서버는 받고, 그리고 유튜브나 넷플릭스에 있는 서버 운영비는 못 받더라도 이미 사람들이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이용하면서 데이터 요금제를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데이터 사용량에 대한 이익을 이미 받고 있다고 봐야 되고, 이 이익은 누가 내느냐? 그러면 이 돈은 누가 내느냐? 이미 소비자가 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유튜브 이용하려고 요금제를 올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만약에 볼만한 컨텐츠가 많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유튜브 넷플릭스 말고 뭐 네이버나 페이스북 이용하겠죠. 그래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자체적으로도 자기네들이 우리 매체에 접속해가지고 영상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컨텐츠 개발비라든지 컨텐츠 제작비가 이미 투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완전히 뭐 악덕 기업이어 가지고 서버 운영비를 안 내고 있다, 이것은 아니고 이미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이 서버 운영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또 추가로 지금 컨텐츠 망 사용료를 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협상 카드는 뭐냐 하면은 이 트래픽입니다. 트래픽이 많은,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협상 카드가 트래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버 운영비 달라고 아니야, 우리는 너희한테 캐시 서버 운영 안 할게, 다른 데 있으니까, 그래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니까 통신사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든 어떻든 할 수 없이 그냥 캐시 서버를 받는 겁니다. 캐시 서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야 고객들이 이탈 안 하고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객층에서 요금제를 더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따르는 수익을 받아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협상 카드 자체가 트래픽이고, 그래서 국내 기업 역차별이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희가 보는 게 옳겠고,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이미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이용하면서 데이터 사용량에 따르는 요금제에 대한 비용을 이미 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서버 운영비가 거기에서 충당된다고 보는 게 옳겠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서버 운영비를 낼 수 있다고 하면은 유튜브나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컨텐츠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튜브나 넷플릭스에서 서버 운영비를 안 내고 지금처럼 계속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요금제가 조금 비싸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컨텐츠 망 사용료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 이슈고요. 내용 자체는 망 사용에 대한 이 용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용어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아무튼 서버 운영비가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